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주말 동안에 미국 시장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좀 선반영이 되었다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추가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린 게, 시장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좋아하거나 흥분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심리적인 부분이나 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무너질 필요가 없다. 즉 일희일비 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뭐가 됐든지 간에 차분하게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번주 금요일부터 여러분들한테 대한전선에 대해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도 상승적인 부분, 차트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엮어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의 최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하락적인 부분이 깊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딱 놓고 보면 코스피도 약간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대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1%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에 너무 기뻐하거나 흥분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는 무난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딱히 호재도 없지만 악재도 없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올 만한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부담스럽기는 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히려 환율이 1250원까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위치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이미 반영을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5월 13일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시라고,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그리고 2,000원 라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힘 모은 다음에 다시 또 재차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자, 여기서 패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힘을 모으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내려온 다음에 좀 힘을 모으고 다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 VIP 방에다가 당연히 추천을 드렸어요. 왜? 차트 기술적으로 보나 아니면 거래량을 보거나 둘 다 확인했을 때 너무나도 나이스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월요일 시작이네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5%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잘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한전선 유튜브 보고 샀는데 6%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차트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고 내용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좀 더 깔끔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시장이 주말 동안에 급등으로 마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연속된 하락으로 S&P 500 지수가 12개월 선행퍼가 최근 10년 평균을 하회를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에 지수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만한 뭔가 모멘텀이 없지만, 결국에는 지수를 또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저가 매수의 유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어설프게 빼는 것보다도 한번 뺄 때 확실하게 빼고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게 결국에는 저가 매수가 딱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뺄 때 야금야금 며칠 동안 빼는 것보다도 한번 뺄 때 화끈하게 좀 빼고 다시 한번 좀 V자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세가 다소 좀 안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진정된 것도 증시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월 연준 의장은 0.75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뭐 재차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은 경제 연착륙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감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감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면은, 차라리 뭐 0.5가 됐든 뭐 0.25가 됐든 뭐 0.75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일단 0.75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260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850포인트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자신있게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스피도 2600포인트를 딱 여기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들이 나와요. 오히려 2600포인트 아래로 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자신있게 좋은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는 거고, 금요일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2600포인트 아래에서는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너무 싸다 그러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자신있게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50포인트 요게 굉장히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은 850포인트를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양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850포인트 아래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손절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라기보다도 차라리 더 자신있게 사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이 해서 주식을 좀 힘들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팔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팔고 사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는데, 850포인트 아래에서는 우리는 자신있게 더 사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증시 분위기 반전의 핵심 키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느리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사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느리지만 착한 아이, 뭐 이런 뭐 있듯이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느리지만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각 시장 지수는 지지선 회복 후에 박스권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추세 반등은 뭐 인플레이션 해소를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손실이 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주린이 손실 복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3개월 하시면은 33만원, 한 달에 11만원 꼴이고 하루에 3667원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담배 안 피고 커피 안 먹고 하면은 충분히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착순 마지막으로 딱 5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로 모아가시는 거고, 단기로 단타로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모아가자라고 스윙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3월 29일부터 우리는 14,200원 이하로 계속해서 모아가세요. 실적도 너무나도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 테마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다 보니까는 뭐 모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뭐 37%,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 태경케미칼 47%의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200원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경케미칼 여기서 딱 놓고 보면은 14,200원 얼추 찍어서 여기서 이렇게 뭐 48%의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5월 13일날 오늘의 단타로 아진산업을 3,530원 이하로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깔끔하게 수익적인 부분 3,940원 고점을 찍고 아래로 쭉 윗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여유있게 금요일부터 준비를 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 요렇게 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잘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토스는 뭐 노토스고, 아진산업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먹고,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잘 먹고 나오면은 뭐 그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구분을 하셔서 모아가는 거는 지수가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서 모아 가시는 거고, 단기로 빨리빨리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먹는 게 중요하다. 아이고, 대한제당이 갑자기 올라와서 제가 좀 신호를 한번 좀 보내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좀 신호를 남겨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남아 있기는 해요. 어느 정도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흐름은 분명히 나오지만, 앞으로의 최악은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RSI 32하권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뭐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까지 뒤통수를 세게 맞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됐던 게 어느 위치에서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이 문제가 되냐라고 보면은 요 위치, 요렇게 높은 데서 좀 매수를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여기서 높은 데서 매수를 하신 분들, 요렇게 보면은 명확해요. RSI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예요.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RSI를 좀 높은 위치에서 잡겠다라고 하면은 좀 단타성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나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사는 게 맞잖아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RSI에서 좀 애매한 위치에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게 애매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거 좋은 학교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서 가는 부분, 그리고 공부를 아예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학을 포기해요. 근데 공부가 잘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성적이 그렇게 좀 좋지도 않아. 애매한 친구들이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원서를 줬다 써야 되나 어디다 써야 되나, 요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싸리 바닥권에서 사시던지, 아니면은 RSI 위쪽에서 그냥 단타성으로 들어가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애매하게 그냥 누가 옆에서 좋대 이래서 사면은 정말 애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형주들 이런 것들 매수를 하실 때는 RSI를 꼭 확인을 하시고 전략적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뭐 매출이 좀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왔어요. 플랫폼 부분의 비수기 영향이라든지 뭐 오미크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뭐 수요 위축 영향, 그리고 지금 뭐 금리 인상기가 왔기 때문에 분명히 금리 인상 시에는 어떤 주들이 못 간다? 성장주 이런 애들이 못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다 같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가 좀 배신을 때린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앞으로의 기대할 잠재력은 핵심 사업 모두 고성장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긴축이라든지 뭐 비우호적 시장 환경이라든지 분사, 그 다음에 주요 계열사의 특별 연봉 인상이 최근 갑작스러운 조정의 빌미가 되기는 했지만, 블록체인 사업은 정말로 잠재력이 언제든지 좀 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사업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좀 갖고 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나무 회계 개정 재분류 관련 1조 6,500억 원의 일회성 지분법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두나무 같은 경우에도 지분율은 14.9%기는 하지만 그동안 임원 선임 뭐 이런 등등 해서 지배권 보류로 지분법 대상이었기는 하지만 1분기에 지배권을 제거를 하면서 관계기업 투자에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개정이 변경이 되었고, 이때 지분 가치가 장부가의 기준으로 5천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두나무 장외 가격 기준으로 2조 원 이상으로 좀 평가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인 1조 6,500억 원 정도를 지분법 주식 처분으로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나무 같은 경우에도 2분기부터는 손익계산서상의 지분법 손익이 인식되지 않고 분기별 장애가 변동에 따른 지분가치 평가 손익은 재무상태의 자본 조정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아쉬운 흐름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RSI 32하권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우리가 어떻게든 사는 거를 보면은 바닥권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빌딩에 올라갔어요. 뭐 1층에서 떨어지거나 2층에서 떨어지면은 그렇게까지 뭐 다리가 부러질 수는 있기는 하지만 충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덜해요. 근데 뭐 10층, 15층 이런 데서 떨어지면은 사람이 죽어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높은 데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바닥권에서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성장 둔화로 인해서 회사가 제시한 연간 대출 성장 타겟인 10% 중반 달성 가능성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런칭할 소호 대출 흥행 여부에 좀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금 조달 비용률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했을 때 13포인트 상승한 0.98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 신용 대출 중에 중금리 대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20%로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잔액 기준 연체율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했을 때 7포인트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은 중금리 대출의 특성상 금리 인상 시기에 바텀라인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실적 개선 폭을 좀 결정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하반기 때는 소호 대출 런칭 요게 좀 흥행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앞으로의 주가가 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쉬운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한방은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한 방씩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